안녕하세요.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십성에 대해서 총론을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비견, 겁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법륜도를 살짝 변형되게 그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명할 비견 겁재 부분을 좀 크게 했고요. 비견 겁재를 설명하려면 그 관과 재성 쪽의 관계성을 같이 봐야 조금 더 확실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견이나 겁재나 이 하나만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다른 것과의 관계성 안에서 설명을 했을 때 훨씬 더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법륜도 기존에 5개 법륜도 맞는데 제가 이쪽에 비견을 넣고 이쪽에 이제 겁재를 했었고요. 이쪽이 식상이고 이쪽이 인성 쪽인데, 오늘 비견 겁재의 주된 어떤 관계는 이쪽이 제가 그때 편재라고 했고, 이쪽이 정재, 그 다음에 이쪽이 정관, 편관.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비견 겁재를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제가 이쪽에다가 10천간 10개를 이쪽에는 양해 쪽으로 해놨고요. 그러니까 간목은 양해목, 병화는 양해화, 무토는 양해토, 경금은 양해금, 임수는 양해수예요. 이쪽은 이쪽 얘네와 합이 되면서 합을 이루면서 음의 기토는 음의 토, 신금은 음의 금, 괴수는 음의 수, 을목은 음의 목, 정화는 음의 화예요. 근데 십천간에 합이거든요. 갑기합 토가 되고요, 병신합 수가 되고, 무게합 화가 되고, 을경합 금이 되고요, 경을합 금이 되고, 임정합 목이 돼요. 그러니까 앞뒤로 뒤집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합이 되는 거를 지금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게, 잘 보세요. 양과 음이 이렇게 해서 짝을 이뤄서 합이 되는데, 제가 간목의 예를 들어 볼게요. 간목은 목이 토하고, 토를 재성으로 보는데 그게 음에, 그러니까 간목은 플러스, 그 다음에 기토는 나와 음양이 다른 토기 때문에 정제로 들어가요. 근데 갑기 합이 되고요. 병화도 마찬가지로 나와 음양이 다르면서 화, 그 다음에 토, 금이거든요. 여기에 신금이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무토도요, 개수가 정제로 들어옵니다. 지금 양일간들하고 합이 되는 거는 모두 경금도요, 금, 생수, 수생, 목해서 을목이 을경합 금으로, 지금 임수도 수, 목, 화, 정화 이렇게 된다는 거는 양일간들은 본인의 천간 중에 음의 정제, 재성하고 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을경합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자와 남자를 음양으로 구별할 때 양을 남자로 보시면 양의 일간들은 재성하고 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을 남성성의 측면으로 쳤을 때는 남자는 재, 즉 이제 재성이 본인에게는 이제 여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일간들은 정제와의 합을 한다. 근데 반대로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을목을 칠게요. 을목은 경금하고 합이 되는데, 목에게는 금이 관이에요. 근데 나와 이제 을목은 음이면 음양이 서로 달라야 되는, 그러니까 원래 을목을 여기다 놨을 때 음양이 다른 그거지만, 제가 지금은 조금 쉽게, 왜냐면 겁재랑 비견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을목은요 정관이 경금이 돼요. 을경합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요, 기토도요, 간목이 갑기합이고, 즉 이 얘기는 양일간은 재성하고 정제와 합의하고, 음일간은 정관과 합을 한다는 거죠. 조금 더 이걸 쉽게 풀면, 남성의 경우 재성, 본인의 그러니까 재를 추구하는 쪽으로 훨씬 더 적극적인, 이쪽은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재성 쪽이니까요. 적극적이면
음의 일간. 이제 음일간이 모든 여자분을 음일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자연에서 음은 본인을 지켜주는 어떤 관성과 합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사주를 옛날에 명리를 공부하신 분들에게 양이 너무 많은 양일간의 여자의 사주를 갖다 주면 좀 팔자가 셀 거다 이런 식의 설명을 많이. 그러니까 저도 양일간인데 양일간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100%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관성과, 왜냐하면 제가 경금인데 경금에게는 정화가 정관이지만 정화와 저는 합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단편적으로 그렇죠. 양의 일간인 여성분은 아무래도 재성 쪽하고의 합을 극하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추구해서 이쪽을 하는 쪽이 훨씬 더 쉽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양일간인 여자분들이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음일간이라고 못한다 그 얘기는 아닌데 양 자체가 재성 쪽하의 합이 천간합을 이루기 때문에 음일간은 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양의 여자분이 양일간이다 그러면은 배우자는 음일간을 만나시면 그래도 조화가 맞는 거죠. 어쨌든 지금 제가 이 기본적으로 천간합에서 양일간과 음일간의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비견겁제를 설명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기 사주에 보시면 본인이 간목이다. 사주 이렇게 8글자에 보통 본인은 태어난 그러니까 연, 월, 일, 시에서 보통 여기 본인이 태어난 날의 하늘의 기운이 본인의 어떤 비견으로 옵니다. 간목일 수도 있고요, 을목일 수도 있고, 병화일 수도 있고, 정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비견을 여기다 두는 거는 간목인 경우에는 본인하고 본인이 양이면 또 천간에 간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딱 여기다 넣는 거고요. 지지에서는 양의 목인 임목이 있으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양의 목이 아니라 을목이다 그러면 본인하고 같은 천간에 을목이 있으면 여기다 넣고요, 지지에서 묘가 있으면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네, 그거는 본인의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서의 배치도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비견이 꼭 플러스라는 보장은 없어요. 일단 본인이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여기다 비견을 넣으시면 돼요. 자, 예로 맨날 양의 그거를 대니까 오늘은 비견을 그러면은 을로 대볼게요. 자, 을목이 비견이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을목은 경금이랑 합이 되니까 본인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인 쪽에 금이 경금이 관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거 하시면 돼요. 자, 비견이라는 거는 천간에 또 을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본인 사주에. 지지에서는 묘목이 있을 수 있어요. 있으면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견이라는 거는 나와 어깨를 같이 한다고 그래서 힘에 그거에 있어서 대등한 걸 의미해요. 그리고 보통 뭐 고전 명리에서는 비견을 형제 자매 이렇게 친구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게 운에서 들어왔을 때 또 본인 사주에 비견이 나 겹재가 너무 많을 때 그 작용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내가 되게 많아요, 자기 사주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비견이라는 게 결국 관련 짓는 거는 이쪽 아니면 이쪽이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비견 겁재는 이쪽 재성적을 추구하고요, 또 관으로부터 이렇게 적절한 극을 받아요. 근데 얘가 너무 많을 때, 을목이 막 4개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겁재가 내 거를 가지고 간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비견이 많아도 겁재의 역할을 해요. 그거를 이제 분겁쟁제라고 합니다. 물론 비견의 특징과 겁재의 특징은 살짝은 다르지만 비견도 너무 많아 버리면 내가 가져가야 되는 나의 재성을 n분의 1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비견도 너무 많으면 겁재의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성격적인 측면에서 비견은 나랑 같은 기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기세는 등등해요. 기세는 등등하고, 네,
기세는 등등하고, 그 다음에 겁재라는 거는 나랑 같은 음양 오행이면서, 나랑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겁재가 오는 것과 비견이 올 때는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나의 기운만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곧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견이 사주에 겁재가 없고 비견이 있으신 분들의 특징은 자신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의 근자감이라고도 저는 좀 표현을 하는데, 그냥 내 편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내 편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도움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기운을 갖고 있는 내 편이 많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내 세가 많다, 그 얘기는 즉 내가 갖고 가야 되는 어떤 힘에 있어서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재성이 너무 약하다. 왜냐하면 사주 8글자에 비견이 너무 많아버리면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재성의 몫은 상당히 적어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정제가 만약에 목한테는 토가, 만약에 무토가 있어요. 토가 하나예요. 네. 그러면은 이 토 하나를 이 목들이 나눠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재성 같은 경우에 이 도끼가, 이 금이라는 게 나무에 적당하게 쳐줘서 뭐 신금도 되고요, 해줘야 되는데, 얘의 기운에 비해서 얘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이 통제력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안 보게 되는 약간 아나무인격일 수가 있어요. 비견이 많아지면. 그리고 자기의 고집이 세지죠. 그러니까 관이라는 거는 나를 적절히 타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과연 지금 잘하나, 주변 상황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약해지다 보면 자기의 생각이 곧 법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비견이 나쁘다, 겁재가 나쁘다 할 수 없고요. 뭐든지 힘의 어떤 원리에 있어서 한쪽으로 너무 많아져 버리면 문제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비견이 하나밖에 없어요. 을목. 근데 재성이 막 많아요. 무토도 기토도 있고 막 축토도 있어요. 자, 나는 하나인데 내가 갖고 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럴 경우에 이 힘을 제대로 쓸까요? 오히려 목이 토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반대로 이걸 반극이라고 해요. 오히려 토에 묻혀버려요. 힘이 빠지고. 그리고 본인의 기운에 비해서 재성이 너무 많은 경우를 아까 이제 이게 많을 땐 군겁쟁제라고 했는데, 재성이 많을 경우에 제다신약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제다신약이 돼요. 재성이 너무 많아서 내 욕망은 많은데 내 힘이 작다 보면 이 욕망에 내가 공격을 당해서 본인의 주관대로 그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갖고 가야 되는 정확한 어떤 판단력이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휩쓸리게 되죠. 하고 싶은 거 많다 보니 어느 것 하나 결실을 못 내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일간은 하나인데 경금, 신금, 막 유금 이렇게 관이 많아 버린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주변의 눈치를 타자화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길을 못 펴죠. 네, 길을 못 펴요. 너무 남 조심하게 되고 남 눈치 보게 되고 억눌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것이 비견과 겁재의 어떤 많고 적은 거의 차이인데, 그래도 자, 반대로 이제 겁재는요, 사실 겁재라는 말의 뜻은 재를 탈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겁재가. 그러니까 을목의 겁재는 간목이죠. 자기 사주에 겁재가 이렇게 을목인데 겁재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물론 을목은 간목을 또 타고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오행마다 조금은 달라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십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십성 자체로 겁재라는 거는, 보세요. 을목은 편재나 이게 을목은 관이랑 합의된다고 그랬죠. 근데 겁재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음일간에게 양의 겁재가 있으면 이거는 갑기합토가 돼버려요. 본인이 갖고 가야 되는 어떤 그 재성이 얘랑 합의돼 버리는 거죠. 겁재랑. 네. 이거는 두 가지의 그 경우가 되는데, 겁재라는 거는 내 사주에 있는 또 다른 나의 기운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겁재가 들어올 때 해석을 가만히 보면, 본인 사주에 겁재가 있으신 분들은 늘 자기 거를 누군가가 뺏어갈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늘 자기가 뭔가를 노력했을 때 그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조금은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도 온전히 내 것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일간의 경우에는 양의 겁재가 들어오면 재성을 봐야 되고요. 여기가 만약에 갑의 일간이면 을이 들어오면 뭐를 봐야 되냐? 을경합이 돼버리니까 양의 비견에게 겁재인 음이 들어오면 그때는 관과의 어떤 관 쪽을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겁재가 들어오는 경우 본인의 일간이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재성과 관성의 측면에 있어서 약간씩 손해를 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남자의 경우에는 겁재가 들어왔을 때 돈이나 또는 본인의 와이프나 여자친구를 친구에게 뺏길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험들도 꽤 많아요. 사주를 보다 보면. 네. 여복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요? 네. 뺏기니까.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겁재가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관 쪽, 네, 배우자나 또 이것도 남자친구 애인일 수 있어요. 이런 관계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요. 겁재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반쪽을 채워주는 거기도 하지만, 내가 온전히 갑과 을이 있어야 사실 나무의 양과 음에 다 그거는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겁재라는 거는 겁재나 비견이나 너무 많으면 경쟁 관계예요. 네. 네. 본인 사주에 겁재가 천간에, 특히 천간에 있는 경우에는, 이 천간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어떤 기운인데 본인이 아예 경쟁자를 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본인 사주에 겁재가 있다라는 거는 늘 나의 경쟁자가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본인의 심리적인 측면도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겁재가 없는데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 천간에 겁재가 있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많았어요. 같은 형제들이 많아도 저는 별로, 제가 느끼기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제 인생이 그런 건지, 언니는 늘 첫째라서 본인의 것을 동생들한테 나눠줘야 되고, 기회도 본인은 동생들보다 더 양보했다 이렇게 느끼지만, 그거는 본인의 생각일 수 있어요. 언니가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본 거야. 살면서 부모님이 동생들한테 양보하고 너는 하지마,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본인은 언젠가 명절 때인가 한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의식이 있더라고요. 천간에 겁재가 있을 경우 그런 효과가 발휘됩니다. 본인 사주 원국에 비견과 겁재가 있을 경우에 재성과 관선 쪽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겁재라는 게 천간에 있을 경우 늘 본인의 노력에 비해서 본인은 약간 다른 사람보다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뭔가 내 기회나 그런 거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 내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있는데, 비등하게 하나씩 비견이 하나 있고 겁재가 하나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저 이런 분 봤어요. 이렇게 사주 8글자에서 본인의 일간 빼고 여기가 다 이제 겁재. 네, 이거는 힘에 있어서 나의 일간보다 겁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죠. 살면서 늘 나의 잘못이 아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거는 내가 거기에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또는 겁재라는 거는 또 타협을 의미하기도 해요. 좋은 의미로 비견만 있으신 분들은 겁재가 있으신 보다는 타협의 어떤 기운이 조금 약해요.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겁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오행이지만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양 말고 음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심도 사실은 겁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가 있어서 욕심이 많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행이나 그 다음에 다른 그 자기 사주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겁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는데 훨씬 더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장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타협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너무 다른 사람을 배려하다 보니 본인의 기운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겁재가 너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생각해주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챙겨야 되는 일간에 그게 약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법륜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양의 일간의 경우에 겁재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분이 양일간이라고 치면요, 겁재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렇게 재성 쪽을 극하는데 이 재성 중에서도 정제를 더 잘 극해요. 네, 이 겁재가 두 가지예요. 정제라는 거는 내 손에 들어오는 어떤 재물을 내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의 재물이니까 겁재가 들어와서 그거를 뺏어 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겁재운 들어올 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배우자, 네, 또는 금전, 네,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금전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관이 아니니까. 근데 이것도 양일간이냐 음일간이냐에 따라서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이거보다도 자, 아까 제가 겁재가 정제를 잘 극한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금전적인 거를 갖고 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겁재가 이제 운에서 들어올 때예요. 네, 운에서 들어올 때 겁재가 이렇게 천간에 겁재가 뜨는 경우, 또는 지지에 이렇게 겁재가 뜨는 경우에는 뭘 살피셔야 되냐면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겁재는 정제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정제를 못 쓴다는 거죠. 정제라는 거는 실리를 추구해요. 실리. 네, 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계산적인 측면이 강한데 겁재가 들어올 때는 이런 실리적인 어떤 그거를 잊어버리고요. 네, 이거를 이 정제를 극하니까 남는 거는 편재 쪽이겠죠. 편재라는 거는 금방금방 돈에 있어서 지금 내 거를 챙기자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멀리 보는 거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너무 큰 그거를 기대해요. 그러니 겁재가 들어와서 내 어떤 내가 정확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거를 잊어버리면 그때 아차하는 방심의 기운이 들어가요. 네, 또는 욕심 때문에 정제보다는 편재를 추구하다 보면 겁재운에서 탈이 나죠. 네, 겁재운에서 탈이 나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본 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다가 언제 사업이 기울어졌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겁재운에서 네, 큰 사고가 났어요. 금전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관재수 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겁재가 들어올 때는 재성과 관선 쪽 이쪽을 잘 보셔야 한다라는 게 돈이 그러니까는 뭐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관재수가 벌어지거나 두 가지가 같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겁재를 상당히 무서워하세요. 겁재가 일단은 말도 무섭잖아요. 죄를 탈한다고. 그래서 겁재를 무조건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쪽이 비견이고 이쪽이 겁재라고 치면 겁재와 비견은 어차피 두 개가 다 합쳐져서 나예요. 네, 나의 동료일 수, 친구일 수 있고 경쟁자일 수 있지만 자기 사주에 겁재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도 나의 측면이에요. 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반면교사를 삼으시면 돼요. 비견과 겁재가 이렇게 비등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비견이 다 내 편 되는 거 아닙니다. 비견은 좋고 겁재는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견의 기운이 더 세면 겁재를 끌어와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비견의 기운이 약하면 내가 겁재에게 네, 끌려가죠. 네. 그래서 이 비견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 쪽에 뭐 정인이랑 편인이 있는데 정인은 비견을 강하게 해주고 편인은 겁재를 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인을 써야 되는 거는 정 쪽이요.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편 쪽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에요. 내가 고집을 부리고 그게 맞다고 합리성을 배제하면 이 편인은 오히려 겁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비견은 이렇고 겁재는 이래요 라고 그것만 갖고 사주명리를 이해하시다 보면은 겁재가 들어올 때 물론 지출은 있지만 그 지출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실제로 벌어지는 일 같은 경우에 현상은 바뀌지가 않아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요. 하지만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오느냐. 네, 적을 내 편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 겁재는 내가 약했을 때는 엄청나게 나를 도와주죠. 결국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비견으로 들어온 사람도 내가 잘 못하면 겁재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운에서 들어올 때는 내 마음이 그렇게 해이해지고 그 다음에 욕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관성으로 쳐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주구조에 겁재가 너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내 거를 조금은 나눠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억울하겠죠. 네. 아, 칠판이 너무 지저분하네요. 할 얘기는 많고, 네, 칠판은 작고, 그러다 보니, 네. 그래서 본인 사주에 비견겁재가 균형을 조금 이루고 있으면 좋아요. 또 겁재가 없으신 분들은요, 겁재가 사주에 없으신 분들은 경쟁심이 또 없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겨야지. 경쟁심이 없어. 적절한 경쟁심은 나를 발전시켜요. 근데 겁재가 없으신 분들이 경쟁심이 조금 약해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운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비견이 들어오고 겁재가 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보통 비견은요 천간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지지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겁재도 마찬가지예요. 천간과 지지로 들어올 수 있는데, 천간은 아무래도 생각이죠. 생각. 물론 생각만 그칠 거냐, 아니면은 생각이 곧 행동으로 관철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지에서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죠. 벌어지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보통 비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강해지는 거죠. 내 기운이 강해져요. 겁재는 뭐냐면 욕심이 생기거나, 네, 욕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정제를 극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 실리적인 게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생각이 곧 행동을 유발해요. 생각 없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그러니 겁재운이나 비견운 들어올 때는 재성 쪽을 봐야 되는, 재성이나 관성 쪽을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사주도 중요하지만 운에서 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지지에서 비견이 들어올 경우에는 토일간을 빼고 대부분의 비견은, 네, 걸록으로 들어와요. 12운성 중에 12운성은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그 힘의 강세를 얘기하는데, 걸록은 사회 초년생, 사회에 나가서 내가 일해서 자수성가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혼자서. 그래서 지지로 비견이 들어올 경우에는요, 내가 해결해야 될, 근데 누구한테 기댈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지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 천간에 인성이 뜨면 좋겠죠. 도와주는 어떤 기운이 있고, 그게 지지로 들어오니까 천간이 인성이고 지지가 비견이 됐을 때는 좋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지로 비견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걸록이다. 토일간은 지지가 4개이기 때문에 바뀝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내 기운이 지지로 왔을 때 나는 그만큼 바빠지고 나쁜 측면으로는 외로워요. 네, 도와줄 사람이 없어. 네, 근데 또 잘 하다 보면 내 편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의 친구나 동료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뭐라도 보상을 해야 되죠. 결국 재성의 분할은 일어날 수 있다. 자, 겁재가 아까 천간에 들어왔을 때는 욕심 많고 실리적인 게 없어지면서 약간 뜬구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지에서 들어올 때는 역시 여기도 동료나 어떤 친구를 만날 수는 있는데, 비견보다는 지지에서 겁재가 들어왔을 때는 같이 일을 해도 겁재 때는 잘 안 될 경우가 많아요. 네, 잘 안 돼요.
그래서 겁재 운에는 뭔가 벌리는 게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내가 그거 하겠다 이런 각오면은 괜찮지만, 또 천간에서 이 지지의 겁재를 쳐줄 수 있는 게 같이 들어오면은 위험도는 덜하지만, 이 흉한 게 같이 들어가면 뭐 여기에 겁재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상관이 들어가거나 상관과 겁재가 들어간다는 거는 흉한 기운끼리, 저도 뭐 굳이 고전병리에서 흉사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 눌러줄 수 있는 거랑 같이 동조, 뭐 여기에 상관이 들어오면 여기에 정인이 들어온다든가, 겁재가 들어오면 여기에 정관이든 이걸 잡아줄 수 있는, 그걸 쳐줄 수 있는 기운이 같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흉한 기운들끼리 들어와서 겁재가 만약에 지지로 들어온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못 받거나, 아니면 처음에 같이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또는 내가 배신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한 거예요. 내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본인 사주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에서 비경 겁재가 들어올 때, 물론 이제 지지에서 겁재가 들어오는 경우는 아까 토를 빼고는요, 이쪽은 이제 12운성 제왕으로 들어옵니다. 제왕으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나의 겁재가 경쟁심이나 나의 어떤 그게 강해져서 내가 그만큼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된다도 의미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힘에 있어서 비견과 겁재의 이 관계가, 이쪽이 조금은 비견이 조금 더 강해야 이 겁재를 내 걸로 끌어올 수 있지, 이때는 아무리 제왕이라도 내 힘이 제왕이라도 내가 비견이 내 사주의 겁재가 강해져 버리면 이때는 내가 겁재에게 뺏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겁재가 천간이든 지지든 겁재가 들어올 때는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 앞으로의 대운이나 세운에 겁재가 들어온다 그러면 비견의 힘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비견의 힘을 강하게 하는 거는 뭐다? 정인. 네, 정인은 합리적이고 바른 사고며, 그 다음에 주변에 인맥을 의미하기도 해요. 좋은 사람들로 내 주변을 채워놓고 내 사고를 바르고 합리적인 사고로 갖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하신다면 겁재라는 게 들어와서 나의 혹시 욕망을 건드리는, 겁재가 들어오면요 욕심도 많아져요. 그 욕망을 건드릴 수 있는 거를 조금 합리적으로 고쳐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주에 겁재가 많아요, 또는 앞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 겁재를 어떻게 슬기롭게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겁재 때만 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겁재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가장 그거 하는 게 이제 돈과 관련돼서 뭔가를 뺏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른 운 때도 돈은 늘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게 원래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겁재 운 때 크게 내가 뭔가 욕심을 갖거나 아니면 뜬구름 잡는 생각이나 아니면은 네, 주변에 어떤 사람의 조금 이런 강교하거나 조금 사탕 발림 같은 얘기에 내가 유혹만 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결국 정인과 정관, 네, 바르고 합리적이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통용이 되는 그런, 네, 이거를 조금 밀고 나가셔야 이 두 가지가 겁재를 조금 쳐주고 비견을 강하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작용력에 의해서 가는 거지, 팔자 좋다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좋은 팔자를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나 한 번씩은 위험이 오는데, 원래 사주 구조가 겁재도 없고 본인이 정인이나 정관이나 이런 게 그거 하면은 괜찮은데, 또 다른 어떤 조화로 겁재가 오히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분명히 있는 거다. 그러니 평상시에 정관과 정인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비견, 나의 힘을 기르는 건데, 비견이 너무 많은 게 나의 힘을 기르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비견이 많아져도 군겁쟁제로 내 재성을 n분의 1 할 수 있고요. 너무 자기 고집이 세져요. 비견이 많으신 분들은 결코 좋지 않아요. 고집 센 분들 중에 잘 사시는 분 못 봤습니다. 비견이 많아지면 아까 관이 역할을 못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제가 오늘 상당히 두서가 할 얘기는 많은데 그거를 푸느라고 정신도 없었고 그림도 계속해서 네,
비경겁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걸 할 때 또 접목을 시킬게요. 초보자 분들에게는 살짝 어려운 강의였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건 비견은 내 편이고 겁제는 내 걸 뺏어간다, 이런 단편적인 해석은 별로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내가 강해진다라는 거는 나의 사고가 강해지는 거지 내 고집이 강해진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고요. 겁재가 들어오는 대운이나 세운에는 나의 헛된 바램, 그리고 너무 욕심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뭔가 현실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측면이 깨지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본인의 어떤 생각을 조금 다잡는, 그게 더 앞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이 들어오는 운도 본인이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많은 파급 효과가 클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잡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 죄송합니다. 다 자기 할 탓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식신과 상관, 식신상관은 조금 더 비견겁제보다는 더 재밌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